47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택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볼 겁니다. 자, 요거 차 안 땡 기어세요. 무슨 땡이라고요? 차 안 땡. 차이에다가 안 될 확률. 거기다가요, 1 플러스 R로 나누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자, 이 주택시장을 분석하기 전에 잠깐만요. 뭐 하나만 더 진행한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우리 교재 앞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71페이지 잠깐 볼게요. 71페이지에 자 71페이지에 보니까 어디냐면 잠깐만요. 71페이지가 아니라 72페이지. 자 72페이지 맨 위에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맥주 이런 거와 다르게 일반 제하고 다르게 얘는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요?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지어놓으면 50년이고 써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학자들이 때로는요 특정 시점에서의 존재량 가지고 분석도 하고 새로 만들어 파는 양 요거 가지고 분석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이러한 식으로 특정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양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요 주택 저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택 저량. 자,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 요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요, 주택 유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택 유량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석도 합니다. 이거 뭐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분석 안 하는데, 이 부동산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72페이지. 자, 맨 위에 박스 하나 있어 없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얘라고 두 개 있어 없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그 밑줄 치세요. 지난 1년 동안 요거는요 주택 유량을 분석하는 겁니다. 유량. 지난 1년 동안 50만 호의 주택이 신규로 건설됐답니다. 50만 호의 주택이 신규로 건설됐대요. 근데 어디 갔냐면 이 중에서 10만 호가 분양이 안 됐답니다. 10만 호가 분양이 안 됐대요. 그러면 몇 채가 소비된 거예요? 50만 호 중에 40만 호가 소비된 거네요. 자, 지금 또 이 이름을 붙여볼게요. 헷갈리게. 자, 이걸 50만 호를요, 주택 유량의 공급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만 호를요, 주택 유량의 수요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만 호가 분양이 안 됐네요. 그래서 미분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볼게요. 예. 현재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재. 이렇게 현재할 때는요. 특정 시점에서의 존재량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존재량. 현재. 자, 우리나라에 1,500만 호의 주택이 존재한답니다. 1,500만 호의 주택이 존재하는데 자, 이 중에서 뭐 이 10만 호, 100만 호가 공가로 남아 있답니다. 100만 호가 비어 있답니다. 그러면 1,500만 호 중에 몇 호가 소비되어 있는 거예요? 1,400만 호가 소비되어 있네요. 요거를 이름 붙여 볼게요. 이게 1,500만 호를요. 주택 저량의 공급량 이렇게 헷갈리게. 자, 1,400만 호를요. 주택 저량의 수요량. 이 중에서 특정 시점에서 비어있는 집이 100만 호죠? 이걸 공가다 이렇게 합니다. 공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해서 앞으로 필요로 한 양 이런 것도 분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딱 계산 문제는 한 번 딱 물어봤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여기 뭐 이렇게 물어봤고 한 번 딱 한 문제로 나왔고 한 번은요 그 지문에 한 번 정도 끼어든 게 답니다. 끼어든 게 다예요. 이렇게 해서 15년 동안 딱 2번 딱 물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곧바로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셔서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47페이지에 자, 맨 아래쪽에 용어를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용어를 하나 정리해 보자. 자, 자, 이 주택시장이라고 치자.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P0 얘는요 Q0 결정되는데 요 주택은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얘기합니다. 뭐 판잣집이라든가 다 쓸어가는 주택 있죠. 이런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좀 좋은 주택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판잣집이라든가 아주 쓰러져 가는 주택 있죠? 이런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을 좀 넘어가는 주택입니다.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라든가 임대주택은 임대량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임대료.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가구가 자, 총 2,500만 가구인데 2,200만 가구는요. 시장 기능을 통해서 임대를 이렇게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를 받거나 아니면요. 부동산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다시 할게요. 2,500만 가구 중에 2,200만 정도의 가구는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시장 기능을 통해서 살 수 있거나 임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자, 남아있는 300만 가구는요. 자,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자, 돈이 없어서 임대를 못 내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좋은 주택 임대를 못 내거나 아니 집도 못 사는 사람 수득하죠. 뭐 노숙자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요 300만 가구 요거는 200만 가구고 요거는요 300만 가구 요거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해결되어야 한대요? 안 됩니다. 돈이 없는데 집도 못 사고 임대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의 정부가 나서서 300만 가구에 대해서 공공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지어서 공급할 필요도 있고 임대료 같은 것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200만 가구가 필요로 하는 양을요 주택 수요라는 개념을 씁니다. 수요. 그 다음에 300만 가구가 필요로 하는 양 있죠? 이걸 뭐라고요? 주택 소요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 다음 이 수요는요 시장 기능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맡기면 알아서 자, 이 돈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데 이 300만 가구는 그냥 놔두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주택 소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냐면 147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자, 맨 아래 박스에 보면 주택 수요라는 것은요 시장 경제상의 개념으로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려는 수량을 뭐라 한다고요? 유효 수요. 근데 바로 옆에 보니까 주택 소요라는 것은요 사회 정책상의 개념입니다. 정책적으로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적용 원리는요 요거는 그냥 시장 기능에 맡기면 돼요. 요 수요는요 그냥 맡기면 돼요. 이거 방임한다 해줍니다. 그렇지만 주택 소요는 그냥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직접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개입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은 요거는 보통 이제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요 무주택 서민 특히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극빈층 이걸 뭐라 한다고요? 소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 이상의 주택을 시장 기능에 맡기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구입해야 하네요? 임대료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내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야 하네요? 달동네 살고 있는 사람 수두룩하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지원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요, 요거는 뭐 지문에 그냥 한 번 정도 끼어든 게 다고,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148페이지부터 맨 위에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2년에 한 번 걸로 꼭 물어보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과 과정을 공부하기 전에 일단은 그 오른쪽에 149페이지 딱 중간 정도의 주거 분리라는 걸 먼저 공부할게요. 주거 분리. 주거 분리 현상이다. 자, 주거 분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어떤 딱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 경계가 8차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요 산이 될 수 있고 강이 될 수 있고 냇가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런 동네는요 고소득층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런 동네는요 저소득층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주거 분리 현상이다.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 가면은요 고급 빌라촌이 있고 어떤 지역은요 달동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를요 주거 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고소득층이 거주하냐면 고가주택이니까. 그럼 왜 고가주택에서 고소득층이 거주합니까?
지불할 능력이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는 거고, 여기는 왜 그래요? 저가주택이니까. 왜 그러면 저소득층이 거주합니까? 지불할 능력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돈 없는 사람들도 이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깨끗한 동네 가서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좋은 집에서. 근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결국은요, 소득 계층별로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로 구분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자, 이 주거 분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고급주택이고 이 지역은요 전체적으로 저급주택인가 볼게요. 이 지역은요 이 한 15억이라든가 20억 정도 되는 고급주택촌인데 그 중에 일부 주택이, 다시 할게요, 전체 중에 일부 주택이 욕실 같은 거 쓰다 보면은 깨지고 부서지고 파손될 수 있어 없어요? 방충망도 찢어지고 타일도 지저분해지고 누리끼리해지고 물도 줄줄 새고. 그러면 욕실을 개조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면, 개조하려면 개량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개량 비용이 딱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봤더니 가치 증가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욕실을 딱 개조했더니 팔을 때는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붙여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워낙에 주변 집값이 비싸니까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개량을 하려고 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 지역은 요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정책론에서 다다음 주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작용된다 해줍니다. 자, 주변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욕실 딱 개량하게 되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주변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걸요 정의 외부 효과가 작용된다 해줍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저급 빌라촌입니다. 3천만 원 정도 되는 저급 빌라촌인데 어떤 사람이 욕실을 딱 2천만 원 들여서 개량했다고 치자. 그럼 개량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저는 저급 빌라촌인데 2천만 원 들여서 욕실을 딱 개조했다고 치자. 그럼 2천만 원 이상 붙여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시세가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천만 원 붙입니까? 그냥 기껏해야 200만 원 붙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개량해야 돈만 더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개량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낙후된 동네로 계속 변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은요 개량해봐야 주변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워낙에 집값이 싼 동네라 돈 들여서 쳐들여서 개량해봐야 돈만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가 작용된다 해줍니다. 자, 주변 때문에 피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고급주택, 전체적으로요 저급주택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요게 뭐가 있냐면 이 그랜저 승용차입니다. 1년밖에 안 된 그랜저 승용차, 하이브리드 그랜저 승용차. 반짝반짝 빛이 나요, 안 나요? 매일 세차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후진하다가 골목길 들어가서 후진하다가 이렇게 그 전봇대에다가 이제 뒤를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럼 찌그러져 안 찌그러져? 찌그러지면 여기 찌그러진 거 아닙니까? 그럼 열이 받아 안 받아요? 받을 거 아닙니까? 열 받는 거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열 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곧바로 카센터에 가한가요? 가서 고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새 차인데, 찌그러지면 고쳐야 안 고쳐요? 고칩니다. 근데 요것도 그랜저는 그랜저인데, 어떻게 생긴 그랜저냐면, 딱딱 각이 되어 있습니다. 딱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차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것도 그랜저는 그랜저인데, 각 그랜저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각 그랜저. 그래서 이거는 1990년도에 저는 이제 최고의 세단이 요거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강남에 가면 이제 외제차는 거의 볼 수 없을 때입니다. 그냥 요즘에야 뭐 세대 중에 한 대 정도는 외제차지만 그 당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게 하나 굴러다니면 최고의 세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친구의 네가 가라 그런 거 아시나요? 네. 많이 무었다 아이가 모르시나요? 어쨌거나 거기서 이제 이런 차 끌고 다니면서 여기 최고의 세단 아닙니까? 요 끌고 다니면서 이제 쌈질하고 다니고 이런 영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 차를 끌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 차가 이제 아직도 이제 굴러다닙니다. 아직도 뭐라고요? 제가 이제 현재 김포에 사는데 김포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해서 요거 이제 이런 거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같이 굴러다닙니다. 굴러다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전봇대 부딪혀서 찌그러졌다. 그러면 열이 받아요? 웃겨요? 웃깁니다. 뭐야 이거 왜? 그러면서 그냥 타고 다녀 안 타고 다녀요? 그냥 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차 가격은 고물상 가격 500만 원인데 이 그 고치는 가격은 800만 원이죠? 고치려고 안 고치려고요? 고치려니 그냥 딴 차 사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고치려고 안 고치려고요? 그냥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요 차도 한 8년, 9년 정도 지나면 또 낡고 노후화 되어야 되고, 그리고 유행도 지나고 신차도 나왔나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 타려고 안 타려고요? 안 타려고 하니까 중고차 시장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이 사요, 안 사요? 산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자, 지금까지는요, 전체 중에 일부 주택을 설명한 거고, 이 지역도 40년, 50년 지나면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가 돼야 한대요? 될 거 아닙니까? 유행도 지나고, 복도형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구닥다리 같은 집에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단계 낮은 하위 계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거를요, 하양 여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양 여과. 이것도 헷갈립니다. 하위 계층이 들어오는 거를 뭐라고요? 하양 여과. 그리고 이 지역도 30년, 40년 지나면 슬럼가로 변해 안 변해? 슬럼 직전에 단계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재개발해요, 안 해요? 재개발하게 되면 새 아파트가 이제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인 상위 계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걸요, 상양 여과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하위 계층이 들어오는 거를요, 하양 여과. 상위 계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를요, 상양 여과. 헷갈립니다. 누가 들어오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위 계층이 들어오는 거를요, 하양 여과. 상위 계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요, 상양 여과. 자, 그러면 이걸 여과 현상이라는데, 여과 현상을 한번 한번 볼게요.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이제 여과 현상이다. 여과 현상이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경계를 사이에 두고 똑같은 지역인데,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런 데는 고소득층 주거지역. 여기는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인데, 자, 이 동네도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동네가 있는데, 자, 먼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 있죠? 얘들에 비해서는 좀 비싸게 거래됩니다. 할증돼서 거래된다 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고소득층 주택 있죠? 요것들은 얘들에 비해서는 좀 싸게 거래됩니다. 할인돼서 거래된다 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서울에 이제 목동 아파트 단지가 딱 있는데, 여기는 좀 아파트가 이제 비쌉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건축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 것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가 여기 있다면, 요 아파트 간의 거리가 무지하게 옛날에 지은 거라 막 길어요. 막 150m 됩니다. 100m. 그러니까 땅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목동 아파트 단지가 딱 있는데, 여기에도 근처에 이제 빌라가 있고, 한 1km 떨어진 데도 빌라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A라는 빌라가 비쌀 것 같아요? B가 비쌀 것 같아요? A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막 길만 딱 건너면 아주 편의시설 같은 게 잘 갖춰져 있죠. 백화점도, 현대백화점 이런 것도 있고, 병원 같은 것도 이대병원 이런 것도 있고, 병원도 잘 갖춰져 있고, 놀이시설도 같은 거라든가 공원 같은 거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학원도 무지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얘들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싸게 거래됩니다. 되셨죠? 이런 것보다는 비싸게 거래돼요. 그리고 2000년도 초에 여기다가 요 근처에다가 정부에서 여기다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뭘 지으려고요? 행복주택이 한 16평에서 23평 정도 되는 아주 초소형 아파트를 지어서 주로 이제 젊은 층이라든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임대료도 시중에 임대료보다 한 30% 정도 싸게 해서, 무지하게 싸게 해서 임대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목동 아파트 주민들이 허구원 날라서 계속 데모했던 겁니다. 계속 요 못 들어오게 막 데모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안 되겠다는 얘기죠. 계속 데모했던 겁니다. 지금은 일부는 지어졌는데 그래서 허구나 계속 데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옆에 있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사람 근처에 있으면요 얘들보단 싸게 거래됩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과 현상은요 이런 데부터 이제 출발한다 이겁니다.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요 이런 데부터 출발합니다. 자 먼저 이 지역도 이제 시간이 꽤 지난다고 치자. 40년 50년 정도 지나면 그동안은요 자 이 욕실 같은 거 개량할 때 개량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가치 증가가 크니까 개량하려고 해서 안 하려고요? 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랜저 승용차도 한 10년 이상 뭐 타게 되면 그때부터는 찌그러지면 그냥 피고 다니고 해요 안 해요? 피고 다닐 수 있죠? 고치려고 안 고치려고요? 안 고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이 한 30년 40년 지나면 언젠가부터는 개량 비용이 가치 증가보다 큰 시기가 올까 안 올까요? 올 거 아닙니까? 막 건물자들 낡고 노화되고 막 구질구질하고 그죠? 어떤 해부터는 이런 시기가 와요 안 와요?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돈만 더 들어가니까 개량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가치가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욕실도 물도 줄줄 새고 타일도 막 지저분해가지고 누리끼리 하고 방충은 다 찢어지고 막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치가 어떻다고요? 그냥 안 고치고 그냥 놔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급격히 가치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호시탐탐 들어오고 싶었던 사람이 있죠? 본격적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싸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향 여과가 시작된다 이겁니다. 하향 여과가 어떻다고요? 본격적으로 그 전부터 시작은 되지만 어쨌거나 본격적으로 어떻다고요?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동네를 소위 말하는 이제 달동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동네. 자 이 달동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달동네에 있는 주택을요 뭐라고 하냐면 불량주택 이렇게 할게요. 무슨 주택이라고요? 불량주택. 자 왜 불량주택이냐면 우리 이제 홍수나고 태풍 불고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피해 봐야 안 봐요? 거의 안 봅니다. 유리창 깨지고 그러면요 신문지 같은 거 물로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자고 났더니 천정이 무너졌다는 등 아니면 요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축대 같은 게 무너지는 바람에 뭐 사망도 하고 그럽니다. 사망 문제가 됩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이 쓰레기 같은 거 이제 버리려고 하니까 밑에까지 내려가 안 내려가세요? 층계 막 밟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올라오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려니까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방치해 놓고 하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잘 되어 한대요? 음식물 같은 거 다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분리수거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위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네 이제 10대 후반이라든가 20대 초반 얘네들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어디 강남이라든가 비싼 동네 가서 도둑질 같은 거 하려면은 거기는 세컨 같은 게 아주 잘 갖춰져 있으니까 도둑질하기 쉬워요, 어려요?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꼭 보안이 취약한 근처에서 도둑질하고 다니고 몰려다니면서 쌈질하고 다니고 술 처먹고 다니고 할 거 아닙니까?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문제네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는 달동네를 정비하는 거 있죠? 이것도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는 무지하게 잘 살고 누구는 무지하게 못 산다는 얘기죠. 상당히 계층 간의 위화감도 생기고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좀 잘 사는 나라 있죠. 이거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철거한다고 치자. 뭘 한다고요? 철거하게 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냐하면 땅가격이 얼마 돼야 한대요? 원래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보상도 얼마 안 받고 못 받고 그리고 여기는 뭐 무허가 주택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얘들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쫓겨나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산 밑으로 또 가는 겁니다. 또 가서 달동네가 형성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이런 주택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독거 노인분이 딱 해서 리아카에다가 이 폐지를 이렇게 주워다가 폐지를 딱 주워다가 골판지 같은 거 있죠? 요걸 주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고물상에 팔면 고물상에 팔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합시다. 요즘에는 많이 트럭 가지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거 더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어쨌거나 15만 원 벌어서 월세 15만 원 내고 그리고 정부에서 노인연금 받아서 한 30만 원 받아서 근근히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딱 이제 폐지 딱 죽고 있는데 어떤 젊은 놈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할아버지 왜 이런 그지 같은 집에 살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고요? 야 임마 돈이 없어서 그런다 할 겁니다. 자, 이 사람들 돈만 많으면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깨끗하게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이런 주택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15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꼴랑 15만 원 딱 내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죠? 이게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소득만 지원해줘 봐요. 그럼 좋은 동네 가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깨끗한 집에. 그러면 이 동네에 이제 공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 좋은 동네 가니까. 그러면 비어있죠? 그러면 그때는 밀어버리고 재개발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주택의 문제는 절대 이 시장 실패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저소득의 문제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소득 수준만 향상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냐면 자 150페이지 자 맨 아래쪽에 보면 불량주택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는데 요거는요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저소득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저소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3번에 철거와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 문제는 시장 개입은요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바로 밑에 줄에 실질소득 향상이 대책이 되는 겁니다. 뭐 대책이라고요? 실질소득 향상이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자, 요 동네도 한 30년, 40년 지나면 자, 아주 낡고 노후한 달동네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을 좀 지원해 준다고 치자. 소득도 지원해 주고 젊은 사람들한테 일거리도 많이 창출해 주고 그러면 애들이 양아치 한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또 돈도 벌리는데도 없고 하니까 어디가 돈 뺏고 하는 거지. 또 돈만 좀 지원해주면 물론 처음부터 근성 자체가 양아치면 어쩔 수 없고 돈이 없어서 이런 짓 하는 사람도 안 있거든요. 그럼 걔들한테 일거리도 잘 창출해주고 그러면 이런 도둑질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소득 수준을 막 높여준다면 여기 있는 주택을요 저가주택 해줍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뭐 감소한다고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동네에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이제 좋은 동네 가서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 지역은 뭐가 생겨요? 공가가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빈집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서 말하는 개량 비용은요 재개발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재개발을 위해 가치 증가를 따져봤더니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달동네 사람이 막 들어차 있을 때는 이분들 내보내는 게 쉬워요? 어려요?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래서 아주 어려운데 알아서 나갔어 안 나갔어요? 알아서 다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빈집이 막 생겨 안 생겨요?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때는 밀어버리고 재개발하는 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개발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개량한다는 얘기는 재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개발하게 되면 삼성, 레미안 뭐 이런 아파트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이 고급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돈 많은 사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걸요 상향 여과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향 여과가요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4, 50년 주기로 동네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는데 이거 어렵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지역을 재개발했다, 신개발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이거를요 상향 여과다. 근데 4, 50년, 50년, 60년 지나면 낡고 노후화돼야 한대요? 그러면 그 하위 계층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이걸요 하향 여과. 알겠죠? 또 몇 년 지나면 3, 40년 지나면 또 재개발할 수 있죠? 그럼 누가 들어와요? 상위 계층이 들어오네요. 이걸요 상향 여과. 이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합니다.
자, 요 정도만 알으면 되고, 이거 이상 알려고 하면은요, 이의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은데, 여기는 몇 개 없네요. 148페이지에 딱 중간에 보겠습니다. 딱 중간.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항상 누가 들어오냐? 하위 계층이 들어오는 거를요, 하향여과. 상위 계층이 들어오는 걸요, 상향여과. 딱 중간에 1번 볼게요. 상위 계층에서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에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하향여과다. 자, 저급주택이, 자, 요걸 저급주택이라는 겁니다. 저급주택이 이렇게 수선되거나 보수하게 되면, 자, 이 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상위 계층이 들어옵니다. 이걸요, 상향여과다 줍니다.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요, 상향여과라는 겁니다. 오른쪽 맨 아래 볼게요. 149페이지 맨 아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다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죠? 그죠? 재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니까 누가 들어온다고요? 상위 계층이 들어온 겁니다. 상향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의 가치 증가분보다 크다면, 자, 개량 비용이 가치 증가분보다 크죠? 그럼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무슨 여과라고요? 하향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150페이지 맨 아래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해 있는 경우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요, 할증되어서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요, 할인돼서 거래된다.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거래된다고요? 할증돼서. 그리고 고소득층 주택은요, 할인돼서 거래됩니다. 맨 아래 볼게요. 3번. 여과 과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층 가구로, 자, 이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자, 이 정의 외부 효과는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 지역은 왜 전체적으로 고급주택이고, 여기는요, 전체적으로 저급주택이냐. 여기는요, 정의 외부 효과는, 자,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급주택, 전체적으로는요, 저급주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문제가 있나요? 없죠? 이렇게. 자, 요 정도 정리하시고, 이거 이상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깔끔하게 나중에 유학집 드릴 거니까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것만 정리하시고, 여기 그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시장을 이 정도 정리했고, 지워되죠? 네. 주택시장 정리했고. 자, 정리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지대 이론을 공부할 건데, 요거는 시간대가 애매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쉬었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뭐. 한번 시겠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이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생각 안 한다는 말인가요? 이것만 네. 중점한다는 말인가요? 그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반영돼 있거든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를 기본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데, 그걸로 통해서는 큰 돈을 못 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근거로 삼는 건 요거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과거의 정보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 네. 네. 이 말 때문에 어려운데 요거는 무시하세요.